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인데 정말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대화가 완전히 끊겨버린 관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대화 좀 해보려고 그 겹겹이 쌓인 오해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죠.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제 사연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침묵이 얼마나 짙은지 그 교착 상태의 현실부터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아들은 이제 27살,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렸죠. 아버지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든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지만 이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마디 나누다가 대화가 끊겼는데 요즘에는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게 그나마 나아진 거라고 하니 와,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의 핵심은요, 바로 그 생각이, 그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둘 다 화가 많이 났네, 아니면 고집이 세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냥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그 가치관 자체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신뢰가 제로인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처방은 정말 의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전략적인 분리입니다. 이 조언을 좀 더 명확한 과정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만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에 집중하게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과열된 감정을 식히고 각자 자신을 돌아볼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헤어지는 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건설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시간. 이 2시간이라는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한 1년쯤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반갑고 좋겠죠. 그런데 딱 2시간, 그 2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그 지긋지긋했던 갈등 패턴이 스물스물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의 현재 온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아, 우리가 아직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만날 준비가 덜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명확한 진단 도구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계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상대방의 발목을 내가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겪는 모든 고통의 대가를 결국 내가 치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결국 서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의 딜레마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바로 가불관계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어찌 보면 냉정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의존하고 있는 을의 입장이라면 그 갑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경우에 대입해 볼까요?
아들이 물론 성인이지만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자유를 원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독립을 원하는 이상 사이의 충돌, 이게 갈등의 진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존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달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모순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분리라는 행동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듭니다. 이건 이기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곁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보다 멀리서라도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며 놓아주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이고 배려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